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 내가 기다리라고 프롬에 얘기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제가 사실 구도 확인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살짝쿵 지금 들려요? 여러분 잘 들려요? 안녕. 머리가 완전 산발이네? 안녕하세요. 퇴근했죠. 퇴근하고 바로 라이브 킨 건데 프롬 하다가 갑자기 라이브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 라이브 준비하느라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프롬에 남겨놓고 꼭 기다려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라이브로 하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켰어요. 뭐예요? 뭐하고 있어요? 예상 못했다. 아, 난 이런 거 좋아. 예상 못했다는 게. 그 뭐지? 항상 컴퓨터 앞에서 라이브 했었잖아요. 오늘은 제 침대예요. 그냥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 살짝 다를 거예요. 오늘은 스탠드 등을 켜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생일 선물로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하기 위시리스트 등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루에 완전 꽂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선물하기 위시리스트가 전부 다 마루였거든요. 그냥 그 뭐지? 없어졌네? 그냥 마루 키링부터 시작해서 이거랑 마루 60cm짜리 큰 인형이랑 막 그 노트북 파우치 이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위시리스트가 마루였어요. 그래서 선물 이제 배송 와 가지고 다 뜯으면 그 뜯은 게 싹 다 마루였거든요. 그중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딱 앉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친구를 안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없어졌네. 그리고 얘는 저 가평 때부터 함께하던 그 오버액션 토끼고요. 얘 기억나세요? 저 가평 입주할 때 캐리어 사이에 빼꼼 튀어나와 있던 그 친구예요. 제 방에는 인형이 진짜 많은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가 공개되고 서연 언니랑 혜린이랑 그 서연 언니랑 혜린이랑 뉴욕 가 가지고 샀던 그 돼지 인형인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제 방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에 인형이 진짜 많아요. 뭐야 이거. 아, 이거 귀여운데.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때 방 꾸미기에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을 너무너무 꾸미고 싶어 가지고 막 약간 침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제가 추구하는 대로 방을 꾸미고 싶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휴지 케이스인데 각티슈 케이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2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휴지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 귀엽죠? 얘가 제 책상 위에 늘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고요.
돌멩이 닮은 건 지난번에 유연 언니가 선물해 준 게 다인 것 같아요. 말고는 이거는 제 무드 등인데요. 이거 엄마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숙소 들어갈 때도 항상 늘 같이 갖고 가던 앤데 얘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맞아요. 얘를 이렇게 해서 치면 색깔이 바뀌어요. 꺼졌네. 아무튼 귀여운 거 많이 있네. 저 귀여운 걸 진짜 좋아하나 봐요. 아닌가? 불러보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소개할 게 없네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가위를 진짜 자주 눌렸거든요.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구나. 저는 가위를 진짜 자주 눌렸었거든요. 이제는 쪼끔 잘 안 눌리는 편인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위를 진짜 자주 눌렸어요. 근데 제가 가위 처음 눌리고 너무 무서워서 원래 불 다 끄고 잘 자는데 그때부터 불 다 끄고 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드등을 사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 엄마께서 선물해 주셨던 무드등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무드등을 켜 놓고 잤거든요. 얘가 제가 알기론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거든요. 뭔가 약간 '이걸로 쪼끔 밝으니까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신의 안정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무드등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 가습기랑 무드등 같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선물하기에 꼭 있는 버섯 무드등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것도 맨날 선물하기로 엄청 받아 가지고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 선물 받은 적도 있고 뭐 엄마께서 선물 받으셔서 집에 엄마도 받아 보셨고 동생도 받아 봤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버섯 무드등만 3 개가 있어요. 무드드드등. 발음이 안 되네.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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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등. 그래서 제가 숙소 들어가고 나서 진짜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제가 이제 가위를 한참 많이 눌렸을 때 너무 졸려서 약간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기 전까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겁 많잖아요 저. 그랬다가 이제 멤버들이 있으니까 좀 가위가 덜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룸메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러면서 그동안 룸메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룸메가 있는 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채연 언니 그 민초반 갈 때 그렇게 난리 친 게 아닐까. 그러고 이제 국립이미스로 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자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나 오늘 발음 왜 이렇게 안 되지?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발음이 안 돼.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네. 됐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발음을 틀리지 않을게요. 제가 하나 가평 때 가위 눌린 거 풀어 드릴까요? 사실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프롬에는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 프롬을 만약에 오래 구독하셨거나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채연 언니랑 룸메였을 때였는데 시그널을 찍을 때 저희가 항상 그 헤매를 받았었어요. 헤매를 항상 늘 받고 찍었었던 거거든요. 완전 기본 메이크업을 받고
근데 제가 그날은 메이크업이 저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시그널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유연 언니까지 있었을 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매일매일 순서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1 번, 2 번, 3 번, 4 번, 4번 이렇게 밀리는 순서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채연 언니랑 둘이 시그널 찍는 날이었나? 그래서 아무튼 채연 언니랑 저랑 둘 다 헤매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헤매를 받고 그 사이에 제 침대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침대가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래서 다리는 바닥에 짚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이 허리부터 머리까지만 침대에 기대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연 언니가 헤매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지?' 이러고 딱 이렇게 채연 언니가 들어온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졸리니까 '아 모르겠다.' 이러고 딱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심지어 그때 이제 해가 당연히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해 떠 있을 때도 가위 진짜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아 나 또 가위 눌렸구나. 근데 룸메 있을 때 가위가 눌린 적이 있던가?' 이러는데 채연 언니가 저한테 막 말을 걸었어요. "지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몸이. 그래서 '아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채연 언니가 갑자기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고 제가 진짜 피곤했는지 그러고 스르륵 다시 잠이 들었어요. 가위를 풀지도 못한 채로. 그러고 다시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나서 이제 채연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위가 풀렸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근데 채연 언니한테 "언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까 나 언니가 나한테 말 걸었었잖아. 그때 나 가위 눌려 있었다. 그래서 가위 풀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입도 안 움직이니까 말을 못 했다. 근데 뭐 때문에 나 그러니까 뭐라고 했었고 "내 앞으로 이렇게 왜 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제 앞으로 온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언니가 절 쳐다본 건 맞는데 그 옷장 앞에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쳐다봤지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들이민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 지우가 고요히 잘 자나 보다.' 했대요. 근데 저는 진짜 가위 풀려고 막 이제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막 풀려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게 제 꿈인 거예요 가위 눌린 상태. 그러니까 채연 언니가 보기에는 그냥 평온히 잠자는 저밖에 안 보였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채연 언니가 왔었는데 채연 언니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꿈 꿨나 보다. 가위인가 보다.' 원래 그 가위 눌린 것까지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채연 언니가 온 것까지 '내가 꿈 꿨나 보다.' 하고 있어요. 머리 정리 이렇게 치워. 여름에 걸맞는 공포 특집이야. 그쵸? 저 요즘엔 가위 눌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때 가위 진짜 잘 눌릴 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저 막 어! 버섯 무드등이다. 갑자기 내 눈앞에 보였어. 배터리가 없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충전이나 시켜 줘야겠다. 갑자기 제 눈에 걸렸어요. 아 방 밖에 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제가 가위를 잘 눌렸을 땐 짠 얼마나 잘 눌렸냐면요. 저 낮에도 눌려 봤고요. 그러니까 해 떠 있을 때 가위 눌린 사람의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거죠? 근데 저는 해 떠 있을 때 가위 눌린 적도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그 뭐지? 차에서도 눌려 봤어요. 저희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가위 눌려 본 적도 있어요. 됐다. 킨 게 나아요? 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 근데 요즘 가위 눌린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최근에 눌린 기억 자체가 없는 게 눌린 적이 없어서. 이게 더 나아요? 알겠어요. 낮이랑 차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처음에 낮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에 가위 눌린 게 너무 익숙해졌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진짜 무서웠던 가위가 제 인생 처음 가위 눌렸을 때랑 그리고 제가 하룻밤 사이에 가위를 6번을 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때 좀 무서웠어요. 아무리 가위를 풀어도 다시 눈 뜨면 또 가위 눌려 있고 또 가위 눌려 있고 또 가위 눌려 있고 이러니까 그때 쪼끔 무서웠고 이제 밤에 가위 눌리면 '아 또 가위 눌렸구나.' 이러고 이렇게 풀고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가위가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 또' 약간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 무서웠는데 제가 대낮에 눌린 거예요. 인제 학교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나? 그래서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가 빨리 끝나 가지고 출근 시간 전까지 시간이 쪼끔 있길래 이제 숙소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딱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를 눌린 거야 대낮에.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스케줄 나가 있고 막 그때 막 멤버들이 많지도 않았으니까 숙소에 아무도 없었는데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 고요한 그 넓은 숙소에 저 혼자 가위 눌려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혀, 전혀 안 눌려요. 요즘은 가위 눌린 기억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 얘기를 와다다 하다 보니 20 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그래서 가위 눌리기 시작하고 벨이랑 같이 자요. 벨이랑 같이 자면 가위를 덜 눌린다요. 근데 이제는 제가 쪼끔 이제는 떨어져서 자는데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본가에서 살거나 그 이제 연습생 시절에는 제가 본가에 살았으니까 본가에 살거나 숙소 들어가기 전까지 벨이랑 같이 자는 사람은 늘 저였어요. 지금은 제 방에 없어요. 오늘은 안 데리고 왔어요. 벨이 아마 잘 거예요. 어떤 가평 얘기 재밌네. 가평에서의 추억이 좀 많죠, 저희가. 저 벽에 좀 기댈게요.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베리가 당신의 유일한 애완동물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햄스터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두 마리를 키워봤는데 한 마리 근데 진짜 그때 단순했어요. 그래서 그때 햄스터 한 마리가 하얘고 한 마리가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친구는 이름이 하양이었고 노란 친구는 이름이 노랑이었어요. 햄스터는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저기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같이 그때까지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죽음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겨 가지고 그때 이제 아빠께서 확인을 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이 친구 이제 갔다."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안겨 가지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어떡해. 우리 하양이 노랑이 어떡해." 이러면서. 그 기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해요. 제가 유치원 한 7살 때 데려와서 9살 때까지 그러니까 2년 정도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엉엉 울면서 "우리 하양이 노랑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빨간 약 이후로 대성통곡이구나.
아니에요. 그게 먼저고 빨간 약이 다음이에요. 그 여름이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절대 주머니에 손 넣고 뛰지 마세요. 제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수학 학원을 끝내고 제가 여름을 진짜, 진짜 좋아해요. 겨울을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 가지고 여름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고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지났었어요. 그래서 빙판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셔틀 버스가 저를 내려주면 저는 쪼끔 더 걸어서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추워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뛰다가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빙판길에. 그래서 그 보도블록 위에 착 하고 제가 슬라이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졌으니까 이 주머니에서 한쪽 손은 미처 빼지 못하고 한쪽 손은 주머니에 있고 한쪽 손은 촥 보도블록을 쓸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쫙 닦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집에 갔죠. 이제 엉엉 울면서 "엄마." 하면서 근데 엉엉 울진 않았어요 그때까진. "엄마 나 넘어졌어." 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냐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패딩이 찢어졌었어요. 패딩 그러니까 막 쫙 이건 아닌데 살짝 이렇게 콕 이렇게 찢어진 느낌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의 갈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엄마." 해 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우." 이러면서 이제 빨간 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빨간 약을 발라 주시는데 그날 집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되게 낮은 편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목소리가 살짝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높은 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 득음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네. 저는 진짜 활동적인 거 좋아했어요. 활동적인 거 진짜 좋아해서 막 미술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이런 거 엄청 많이 보내셨거든요, 제 친구 부모님들은. 친구를. 근데 저는 미술 같은 거 하면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뭔가 이것도 그려야 되고 저것도 그려야 되고 이것도 그려야 돼. 막 진짜 별의별 걸 다 그려야 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일단 이걸 배우고 다 배우면 잠깐 일어나서 물체들을 이제 제가 그릴 것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걸 찾아다녀서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약간 밑그림 정도 끝났다 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아 다른 거 이제 그릴 거 없나?' 해서 또 갖고 와서 또 밑그림 그리고 막 이랬어요. 체리톡 뮤비에 나온 수민이 같은 아이였구나.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 바로 앞에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진짜 학원이 많았어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뭐 진짜 별의별 학원이 다 있었거든요. 전 거기서 태권도 학원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다니고 그리고 네 친구들 피아노 칠 때 저는 하키채 잡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저는 막 근데 저도 그런 걸 좋아하긴 했어요. 공기놀이? 이제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점심시간엔 무조건 나가서 놀았어야 됐고요. 뛰어놀았어야 됐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급식실에서 이제 다 먹고 1 층으로 내려가서 그 1 층에 애들끼리 게임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웬만한 게임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거 막 하고 놀고. 근데 저 축구를 진짜 못했어요. 드리블을 제가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난 축구엔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빠른 포기를 했죠. 저 안 되면 빠른 포기합니다. 음. 제가 이제 활동적인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제 으르렁 춤에 대한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프롬으로 하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제 데뷔 전 제 제일 큰 소망이, 제가 제일 바라던 거 1 위가 음악 방송 1 위보다도 그 영상 안 들키기가 제 목표 1 위였어요. 안 되더라고요. 음악 방송 1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영상을 안 들키는 게 제 인생 최대 목표였어요. 제가 그 영상 신고하기 얼마나 눌렀는지 아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고 많이 하면 영상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얼마나 많이 해 봤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고 제 허락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너 유튜브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등교를 했는데 초등학교 3 학년에 학예회 끝나고 "내가? 내가 왜?" 이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학예회 영상이 뜨는 거예요. 누가 올렸대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영상 그냥 올리고 싶으셔서 올리셨대요. 근데 계정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안 내려가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신고하기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금 21 니까 10살 때부터 한 11 년째 그 영상을 신고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안 내려가네요. 지우야 너 옆에 있는 긴 금속 파이프는 뭐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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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에요. 이걸 사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그 제가 태권도 좋아하고 하키 좋아하고 농구 해 보고 별의별 운동을 다 해 봤는데 유일하게 안 했던 스포츠가요, 댄스였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저는 제가 몸치 그때 처음 알고,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가 홀수 학년들이 학예회를 해야 돼요. 1 학년은 선생님이 시켜 주시는 거하고 3 학년부터는 자유인데 3 학년 때 춤을 추자 그래서 춤을 춘 거고요. 5 학년 때 학예회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친구들 막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프로듀스 101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얌얌 냠냠 이런 거 하고 막 춤 준비하고 테니스 스커트 입고 스트라이프 셔츠 막 이런 티 입고 애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난타했거든요. 내가 춤은 자신을 못 춘다 하고 나는 전 난타했어요 그때. 친구들 5 명이서. 이건 없어요. 이건 영상 없어요. 예. 확실히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없어. 저도 없어요. 이 영상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보면 가끔 되게 신기해요. 내가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 무대 위에 있는 내가 가끔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데뷔했지?' 저도 제가 아이돌인 게 되게 신기해요 지금. 방과 후 설렘은 처음엔 제가 이거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제가 옛날에 탈락하고 개인적으로 회사 들어오기 전에 했던 라이브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가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 기억 안 나는데.
아니 누가 그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저 옛날에 반가워 설렘 탈락하고 나서 저 개인 SNS로 라이브 했던 거를 다 녹화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여러분 하트 주세요. 아." 막 이러고. 네 근데 거기 방송에 나왔던 그대로예요. 근데 처음에는 티저 모델로 캐스팅을 받아서 그 이제 오디션 보고 합격을 해서 제가 그 티저 모델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회사 없이 배우 활동하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오디션 보고 캐스팅이 돼서 촬영장도 막 알아서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작가님들께서 너무 저를 예뻐해 주셔 가지고 막 지금 막 그 티저 영상 그 뛰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 티저에 한 번 뛸 때마다 "아!" 이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저도 너무 신나 가지고 촬영 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막 "아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했지 내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어떤 분께서 "반가워 설렘에도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에이 아니에요. 저는 제 춤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에이 아니에요." 막 이랬죠. 그때까진 정말 단 한 개의 그것도 없었어요. 정말 참여할 그게 아예 없었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실 아이돌을 하고 싶지만 그때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가 잘했었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에이 지우야 너가 무슨' 이었어요. 근데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 볼까? 해 볼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도 뭔가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었어요. 그러고 후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연습생하고 막 회사 오디션 보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일단 해 보고 후회를 해도 안 해 보고 후회하는 거랑 해 보고 후회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직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그냥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연락을 제가 따로 드렸던 걸로 하고 연락을 드려서 오디션 봐서 들어갔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 티저 모델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참여 안 한다는 조건 하에 찍었던 건데 그래서 되게 많이 축해 주셨어요. 되게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저 때문에.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그래서 쪼끔 그래도 미리 연습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방송 전에 다 같이 연습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ame Same Different 연습하기 전에도 연습을 쪼끔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연습실 첫 출근을 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건물 전체에 있는 연습생들한테 "야 방술 티저 걔 왔다."고. 그래서 처음에 막 애들끼리 진짜냐 아니냐로 내기도 했었대요. 닮은 애냐 진짜 걔냐로 내기도 했었대요. 그걸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연습생 친구들이.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출근 첫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연습실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몇 명의 연습생들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야, 야 방솔 치저 걔가 왔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연습실에 있어." 그래서 "뭐야? 그 사람도 해?" 약간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여서 마스크 쓰고 연습했어야 됐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그때 화장할 줄도 몰라 가지고 쌩얼에 이렇게 머리 막 대충 묶고 편한 추리닝 입고 갔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연락하는 애들 있어? 있죠. 지금 데뷔했는데 트리플스 김유연 언니라고.
진짜 음. 이번에 깨어록도 컴백했더라고요, 언니가. 잘 보고 있어요. 우리도 걔 좋아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전 아니긴 하지만 유연 언니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연이랑 그때는 안 친했지 솔직히. 네. 안 친했어요. 그땐 안 친했죠. 그땐 제 이거 코스모 첫 라이브 때 얘기했잖아요. 저 언니 무서워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유연 언니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겁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의기소침하고, 왜냐면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의기소침했었죠, 그때. 속보, 이지우, 김유연 무서웠다. 이거 유연 언니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언니한테 엄청 많이 말했어요. 나 처음에 언니 무서워했다고. 그래서 언니의 첫인상이 저는 신발이라니까요. 언니 신발. 멋진 신발. 트리플 S 와서 엄청 친해졌구나. 맞아요. 트리플 S 하고 룸메도 하고 룸메 진짜 많이 해봤고 언니랑 그러면서 친해졌죠. 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요. 저는 그때 같이 연습했던 연습생 분들의 첫인상이 거의 다 신발이에요. 땅만 보고 다닌 거야? 뭔가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땅만 보고 다녔나 봐요. 첫인상들이 싹 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밑에. 저 사람은 무슨 어떤 색깔의 어떤 브랜드의 이걸 신었고 이걸로 기억을 한 걸 보면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알아보기도 어려워서 신발로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저 물 좀 마실게요. 이야. 물 먹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계속 꼴깍꼴깍 거렸는데? 제가 이번에 또 친구 바꿨어요. 이것 봐요. 이불이랑 세트로. 물은 그냥 생수 드시나요? 네. 지금 이번 여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번 여름에요? 뭔가 특별히 계획을 세워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뭐냐. 저는 근데 여름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추위를 진짜 너무 많이 타서 여름을 진짜 좋아해요. 따뜻하잖아요. 되게 여행 온 것 같고 아닌가? 항상 뭔가 어렸을 때도 여행 가면 따뜻한 지역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딱 그 공항 도착해서 캐리어 챙겨서 딱 그 공항 나갈 때 그 갑자기 더운 바람 확 오는 그거. 그거 되게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안 좋나? 전 좋아하거든요. 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여름의 그 뜨거운 바람과 이거를 이래 놓고 이번 여름 너무 더우면 제가 이 말한 거 후회할 것 같으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이거 잘라야 되나? 습한 거 싫다고요? 그쵸. 저도 곱슬이 심한 사람으로서 습하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긴 한데요. 여행하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이거 저 데뷔 때부터 안 바뀌어요. 전 하와이요. 제가 딱 이제 스케줄로 해외를 나가기 시작한 거지. 마지막으로 갔던 가족 여행이 하와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마지막 가족 여행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저는 하와이를 그때 마지막으로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하와이. 거기서 찍은 사진도 진짜 많은데. 근데 이거 배터리가 있으려나? 에이, 배터리가 없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라이브 키면 충전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 그 자켓 비하인드에도 나왔는데, 그 뽀글머리 자켓 비하인드에도 나왔는데, 그 제가 쓰는 공기계 있잖아요. 그 기기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쓰던 거여가지고, 그 뭐냐, 저기에 제 하와이 갔을 때 사진도 있어요. 제가 배지 전쟁, 배지 전쟁 제주도 비하인드 사진 SNS에 왕창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왕창 보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걸리는데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찍어놨죠. 근데 혹시 보고 싶은 그 착장 사진 있으면 말해주세요. 프로메라도 후딱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내로. 12시가 넘었구나. 가야 되는데. 재밌다. 딱 2분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내일 출근하고 등교하셔야죠. 저도 내일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야 돼서요. 또 자주 킬게요, 여러분. 저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어 했는데 오늘 하루도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잘 준비하고 자러 가볼게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보고 싶을 때 또 올게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잘 자요. 아, 제가 사랑해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프롬으로 알았어요. 아닌가? 근데 제가 어제 했잖아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필요 없지 않아요? 어제 했잖아. 근데 그게 좋아? 좋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네. 알겠어요. 잘 자고. 사랑해. 안녕. 잘 자. 좋은 꿈 꿔.